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란이 비적대적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 포기 등의 조건을 내걸고 중동에 병력을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사일 공방은 계속되고 이란에선 군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린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나가 있죠.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권준기 특파원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네, 먼저 김혜린 특파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별 통제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네, 우선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길목인 오만만입니다. 평소라면 많은 유주선이 지나는 게 보일 테지만 지금은 몇 천망이 이곳 무스카트에 있는 정유소에서 기름을 선적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22일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런 방침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접수하고 170여 개 회원국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관련한 선박, 그리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국가의 선박은 통항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걸프 해역에 3,200여 척에 달하는 선박이 발이 묶인 상황에서 이란이 선별 통제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 의회에서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결국 해협을 공동 관리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이란은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전 협상 관련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나가 이란과의 합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휴전을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15개 요구사항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중동 중재국들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란과 고위급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비밀리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에 전달됐다는 15개 요구사항엔 핵무기 포기, 핵시설 해제, 그리고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송은 이란이 이런 조항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협상에 결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전쟁 발발 전에도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맞선 만큼 이제 와서 미국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협상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의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이 배치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점령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됩니다. 여기에 해병 원전대 소속 2,200여 명도 오는 2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한 닷새 기한이 27일이었습니다. 종전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대규모 전투 병력을 배치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요르단에 나가 있는 권준기 특파원, 미국에서는 휴전을 위한 15개 항목이 전달됐다는데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란 정부에선 미국과의 협상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할 생각도 없다며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를 조롱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The central headquarters of Khatam al-Anbiya. الحاق این پهپادها که با حضور 이스라엘이 암살한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의 후임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출신 강경파를 앉힌 것도 항전 의지로 읽힙니다. 더 나아가 잇따른 요인 암살로 중도 합리파 자리를 혁명수비대가 채우면서 군부의 장악력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거의 한 달이 돼가는 전쟁에 지칠 법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란 국민들의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분명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습의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 활동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결국 희생되는 건 일반 국민들이라며 전쟁에 대한 반감과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فکر نمی‌کنم جنگ رو دوست داشته باشه. ما دوست داریم که شرایط کشورمون بهتر بشه، آرامش حاکم بشه، مردممون حالشون خوب باشه. 네, 주말 협상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미사일 공습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밤사이 계속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안지구 방향에서는 또 집속탄 공격이 목격됐고 텔아비브 동쪽 주택가에서는 미사일이 떨어져 중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길에 놓인 이곳 요르단에서도 공습 경보가 하루 67번씩 이어지고 있어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전쟁 첫날 미사일 100발을 발사했던 이란이 지금은 하루 10발 정도 쏘고 있다며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도 이란의 주요 목표물을 향해 계속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란 공격력을 약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혜린 권중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접촉이 있었으며 이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안을 들을 용의가 있다고 CNN이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주도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접촉이 있었지만 본격 협상 수준에 도달한 건 아니라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능한지 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검토 중인 제안들은 단순히 휴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이란 무장 세력들까지 모두 정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순순히 종전 합의를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레바논 해안 마을에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앞서 레바논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까지 파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작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וא ברור. יש טרור וטילים, אין בתים ותושבים, וצה"ל
יימצא בפנים. 이란과의 공방도 더 매서워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핵시설이 몰려있는 부시에르에도 공격을 퍼붓자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And very big fire, and it was very we all scared, and we all afraid. 사실상 휴전 논의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공격을 늦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10월 총선을 앞두고 긴장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심지어 휴전 협상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걸프 국가들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휴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가 서둘러 휴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지역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엔진 오일, 페인트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소비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산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금융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오늘 산업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나프타 부족 현상은 엔진 오일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출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러시아산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브라, 아랍에미리트 다르아마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거래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지만 금융결제와 이에 따른 2차 제재 가능성 문제가 걸림돌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의 경우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기름에 맞춰져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수입은 어렵습니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 문제와 실내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가 마무리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나프타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에서 공식 통보는 못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가운데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사용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향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렇게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프타 대란에 가동 중단한 공장들이 늘고 있죠? 네, 여수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업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중동 사태가 3주를 넘어가면서 나프타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요. LG화학 여수 공장은 나프타 분해 시설인 NCC 2공장 가동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여수 2공장은 원유를 증류한 나프타를 분해해 연간 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수급이 막히고 재고량도 줄면서 시설을 멈춘 건데요. 대신 연간 120만 톤 규모의 1공장 가동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겨우 버티는 상황입니다. 연간 에틸렌 228만 톤을 생산하는 여천 NCC도 일부 시설을 멈추고 고객사의 공급 불가 항력을 알렸고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은 정기 보수 일정을 3주가량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에틸렌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데 산업단지와 주변 상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나프타 품귀 현상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연이어 중단하고 있는데요. 국내 나프타 재고는 2주 정도 불량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프타로 만드는 에틸렌은 산업의 쌀로도 불리는데요. 에틸렌 공급이 끊기면 플라스틱과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일감이 줄면서 산업단지 주변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곳곳엔 문을 닫고 임대 안내문이 붙은 곳도 많았는데요. 식당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은 장사가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공단이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작업복 입으신 분들이 없으니까 여수 경기 자체가 비전이 없어요.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석유화학 업계들의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는데 일부 기업들도 오부제에 동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량 오부제 표시가 보이는데 금융권도 동참하기로 한 거죠? 네, 우리은행은 본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오부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차요금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렇게 일부 기업도 동참에 나선 겁니다. 공공부문의 차량 운행은 차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금지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됐는데요. 단속 첫날 이를 모르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랑 소속성 한 번만 적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는 경고 조치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예 안 들어가고 운행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날이고 하이브리드도 오늘 적용됩니다. 경차 하이브리드. 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전기, 수소차는 제외됩니다. 앞서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오부제가 시행돼 왔지만 점검이나 단속은 느슨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관장 경고 조치를 시작으로 4차례 이상 어기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150만 대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석유 3,000배럴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민간 부문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민간 부분에 대해선 우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민간 부분에도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 오부제나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재택근무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현지 교민 보호를 요청했고 이란 측도 한국인 대피에 우선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면담에서 나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면담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과 1시간 10여 분 동안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자유로운 통항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보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걸프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13,000여 명의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한국인을 손님으로 생각하며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대사는 전쟁 발발 경위와 자국 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동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15개 종전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선 우리 군의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회의도 열렸는데요. 여야가 시작부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포함해 기관 증인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정조사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도 살펴보죠. 우선 민주당은 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달리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당에선 30일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면서 당이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정원호 전 구청장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정 전 구청장 측은 당원들은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품격을 선택했다며 거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박주민 의원은 정책 공약으로 제대로 붙어보자며 오세훈 시장이 망가뜨린 TBS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정청래 대표, 오늘은 충북 충주를 찾아 전통시장 상인 등을 만났습니다. 정 대표는 충북이 중부권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충북의 충복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네, 특히 최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내일 오전까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천 기준을 따져 묻겠다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오늘 SNS에 이길 사람을 세운다는 공천 기준은 분명하다며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바뀌는 게 없다고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경기지사는 인물난 속에 공천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당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등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조차 출마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엄청난 금액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선물은 핵과 관련된 건 아니고 석유, 가스와 연관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요구사항을 이란에 전달했고 한 달 휴전을 선언한 뒤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협상 대표는 누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 쿠슈너를 지목했지만 이란 측은 벤스 부통령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They did something yesterday that was amazing,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No,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Yeah, it was regulated to the flow, to the strait.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 핵 관련은 아니고 석유, 가스와 관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요즘 이제 흐름을 보면은 협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의 종전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에 목표였다고 되어 있는 레짐 체인지나 아니면 핵 관련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이제 자원, 에너지 자원 문제라든지 현실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이제 성과 있게 이 전쟁이 종전이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증시도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다목적 포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이 작성했다고 하는 15개의 그 종전 협상의 목록이 작년에도 6월 달에 한번 12일간의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도저히 이란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실적 협상안 이런 거를 이란 측에다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의사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명목적인 협상안 밑에 물밑 협상안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어제는 또 닷새 동안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4월 9일에 전쟁을 종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가서 민간 훈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그저께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22일 날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라, 그러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발전소 맹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다시 이게 이란에서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닷새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 국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당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을 거예요. 이거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진전된 거는 비적대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 정도 가지고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핵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석유가스와 관련된 거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베네수엘라 모델을 삼으면은 미국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석유가스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먼저 제안을 왔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걸 액면 그대로 물으면은 아마 하르그 섬에 있는, 거기가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 한 90%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란에 있는 하르그 섬에 대한 이 석유나 가스 부분과 관련된 뭔가 미국의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겠다는 것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선 당장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파키스탄을 통로로 해서 15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하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해요. 지난번 우리가 나왔을 때 다뤘던 게, 미국이 트럼프가 원래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방문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중국 방문을 5, 6주간 늦춘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4월 말까지 정도 늦추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대체로 이 4월 말까지는 이 전쟁을 끝낸다. 빠르면은 뭐 제가 보건대는 4월 초에도 이 협상이 진전되면은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에너지 통제권을 일부 가져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말만 들으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15개 합의안 놓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란 대사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래요. 오늘 15개 항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저희들이 네. 페이크 뉴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런데 중재국이 중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협상을 하고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 중재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중재국은 있지만 15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말했다고 만나고 오신 김영배 의원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식 스피커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물밑에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사위가 이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란은 벤스 부통령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CNN은 이란 측이 트럼프 행정부에 위트코프나 쿠슈너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싶지 않으며 대신 벤스 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공격을 진행한 만큼 당시 협상을 하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다 벤스 부통령을 전쟁 종식에 공감하는 인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죠.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쿠슈녀는 유대인입니다. 공식 직함도 없지만 중동 협상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이란 포위망을 구축하는 등 중동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We've had very strong talks. Mr. Witkoff and Mr. Kushner had them. They went, I would say, perfectly. 네, 이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사위랑 얘기하기 싫고 벤스 부통령과 협상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뭐 이란이 협상 대상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롭긴 한데 왜 벤스 부통령을 좋아할까요? 뭐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도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벤스도 관여하고 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관여가 있고 자기 사위와 그리고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다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관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하고 직접 또 하는 라인이 있을 거래요. 그런 놓고 보면은 아마 여러 채널들을 가동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나 이란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랑 최종 협상 대상자를 찾을 거냐라는 데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 트럼프의 사위라고 하는 사위는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란 게 사실은 미국을 이스라엘이 끌어들여서 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란은 생각할 거예요. 2월 28일 날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맹폭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사위를 협상 파트너로 삼는 건 좀 껄끄러울 거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벤스 부통령이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협상의 파트너로 하느냐도 이게 심리전의 문제지 협상을 타결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란도 타격을 입을 만큼 많이 입었고요. 지금 이란도 아마 제가 보는 데는 지금 지도부도 지금 1차 참사, 2차 참사, 3차 참사를 통해서 지도부도 거의 괴멸된 상태인데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이란 내에 이 핵심 시설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도 재건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상군까지 딱
투입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발전소하고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겠다고 하니 이란도 이제는 더 이상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레짐 체인지란 거는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이란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정도의 타격을 가하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오는 실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 양자의 어떤 지금 막판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막판 협상에 와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창구를 누구로 할 거냐. 이거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창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벤스는 미국 내 마가 세력의 대표적이죠. 대표입니다. 근데 마크 루비오도 그렇고 쿠시너도 그렇고 이 전통 이 소위 미국에 있는 공화당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세력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왜 도대체 쓸데없는 남의 전쟁에 관여를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낭비하느냐. 이게 마가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벤스 부통령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파트너로 아주 적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란 대사도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더라고요. 이 전쟁의 핵심 문제의 주적은 이스라엘이다. 결국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했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로비스트가 이 전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할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과연 협상 대상자가 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지만 협상하는 장소도 궁금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첫 대면 협상이 가능할지 왜 하필 파키스탄일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이 협상 채널로 떠오른 데는 군부 실세인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의 역할이 거론됩니다. 무니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석상에서 덕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로 최근에도 트럼프와 직접 통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까지 미국을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서면서 미국이 종전 출구 전략 마련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데 왜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자처했을까요? 우선은 파키스탄 스스로가 이걸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파키스탄은 지금 이란하고 국경 지역을 한 900km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석유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지금 이 시아파 무슬림이 지금 이 파키스탄 인구의 한 15%인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쪽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이란하고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공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분노도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 굉장히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필요도 있고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양쪽으로부터 또 신뢰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의 사실은 1기 트럼프 내각일 때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그런데 2기에 들어오면서 파키스탄 내부의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 실세로 알고 있는 야신 무니르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재자로서 이 야신 무니르를 선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도 여러 중동 국가 중에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우방이긴 하지만은 군사 동맹국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이란하고 파키스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양쪽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야신 무니르라는 파키스탄의 지금 현재 실세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 자국의 휴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자연스럽게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와 적절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방국인데 또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와 친하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러게 무니르라는 이 사령관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이상 공개 칭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니르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쏙 드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 전체가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전쟁 더 끌어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 그러니까 사우디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의 이제 이 본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주도권 경쟁이 중동 내에서 엄청난 긴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가장 중재자로 적합하게 보일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과 휴전 협상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 파리 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명 이상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을 멈추겠다는 건지 계속하겠다는 건지 트럼프의 생각이 대체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But we're actually talking to the right people,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You have no idea how badly they want to make a deal. Yeah, well, we're in negotiations, as it turned out. 트럼프 대통령이 82 공수사단 소속 1,000명 규모 병력이 중동 지역에 실제로 투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협상 낙관론을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건 협상을 위한 압박일까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협상 국면이 협상 국면대로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란은 그러면 공격을 안 하냐 하면 오늘 또 텔아비브를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또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은 협상 국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하면서 트럼프는 최정예 82 공수사단을 지금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82 공수사단을 지금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지상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전쟁은 엄청나게 더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서로 포격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지상군을 투입할 것처럼 최정예 82 공수사단을 지금 이란 앞바다에 딱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심리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란인 지금 우리는 협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협상과 그리고 군사적 압박과 그리고 심리전이 이 막판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부인하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의 브로맨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SNS에 공개한 영상부터 보시죠. 한 남성이 미사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줘,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미사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네, 이 You are fired.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를 흉내내면서 미국을 조롱한 건데요. 국영방송을 통해선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빼곡하게 채워진 이 새 기지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장기전 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심리전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He's a warrior. He does.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네, 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2,985조 원,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을 모두 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빈살만 왕세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 중동 전체에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수니파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예 이참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이란의 영향력을 아예 시합하죠. 제거를 해버리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지금 그런 속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빈살만 훌륭하다고만 하고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저게 이제 쉽게 답할 내용이 아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상전이 전개되면 수렁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아까 82 공수사단인가요? 1,000명이 투입된다는 거는 예. 2021년도에도 이라크 철수작전 할 때 예. 이렇게 아주 스팟 이제 작전을 할 때 딱 투입을 하는 부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500명 오키나와에 있는 군인들이 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특수작전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예. 양동 작전을 통해서 압박을 세게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맞습니다. 우려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쯤에서는 좀 종전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것 같다고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하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트럼프 조롱하는 사진을 붙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제 협상국면인데 지금 일하는 상황은 이럴 거예요. 지도부가 1차, 2차, 3차 참수까지 당했잖아요. 같이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들도 굉장히 아마 이렇게 다 파괴돼서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협상으로 가는 국면들을 모르고 그렇게 트럼프를 조롱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어제까지 국면들은 어제가 76차 이제 발사했고 오늘 들어와서 77차 발사에도 똑같은 조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면은 대체로 혁명수비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전쟁을 계속하길 바라는 강경 세력의 이 어떤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다. 한쪽에서는 결국은 트럼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뭐 82 공수사단을 압박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를 백기투항하라는 그런 협상 카드는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어떤 심리전적인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You are fired, 트럼프의 유행어까지 쓰면서 조롱에 나선 거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멜라니아 여사와 래빗 대변인의 최근 행보에 관심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또 어린이 인권을 언급해서 이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Our new global alliance, this bond, to positively impact the progress of our children. Our coalition's mission is to empower children by providing greater access to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U.S. stands with all of th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 hope soon peace will be yours.
그런가 하면 출산을 앞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전쟁이 한창인 지금 예비 엄마의 파티인 베이비 샤워를 즐기는 사진을 SNS에 게재해 일부 부적절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레빗 대변인, 난감한 브리핑을 할 때만 십자가 목걸이를 뺀다는 일부 외신 분석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에게 친구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주는 이 파티, 의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물론 뭐 파티는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전쟁 상황을 브리핑하는 대변인으로서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보면은 그런 세계적인 뉴스, 이 고통 이런 데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참모가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영부인들이 미국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들 예. 관심이 굉장히 원래 많은 게 전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그대로 영부인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네. 사실은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엇갈리는 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멜라니아 여사나 이 레빗 대변인의 행보가 만약에 우리나라 영부인이나 대변인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게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이 2월 28일 날 폭격하면서 이런 학교를 오폭해서 168명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연합 행사에 가서는 마치 우리 아이들, 세계 아이들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게 보이잖아요. 뭐 저 부분들은 또 미국은 이게 저 이란의 자작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저 대변인이 하는 거는 저거는 사실은 미국식 문화라고 봐야 돼.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으면 아마 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미국식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네. 문화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한 뒤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을 협상하는 방안을 이란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낮추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종전 협상에서는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현지 시간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이런 방식을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능력 해체와 핵무기 포기,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의 경우 사거리 등을 제한하면 자위 목적의 운용은 인정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사회 제재 전면 해제와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They're doing it along with Marco, JD.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다만 이스라엘 지도부는 미국이 종전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Be jointly controlled.
By who? Maybe me. Maybe me. You want the United States to be me and the Ayatollah, whoever the Ayatollah is. 이란은 또 미국에 공격 책임을 물으며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제한은 절대 불가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휴전 카드를 꺼낸 건 군사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일시 완화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종전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이른바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꽉 막힌 에너지 수송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비적대적 선박에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침은 국제해사기구 170여 개 회원국에도 공유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서한에서 비적대적 선박은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침략에 가담한 다른 주체들은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접촉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선별적 개방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의 움직임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르그 섬을 포함해 해협 일대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걸프 국가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호르무즈를 개방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미국까지 협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Voyons ce qu'il adviendra des négociations qui se poursuivent. Il n'est pas évident que le recours à la force au titre du chapitre 7 proposé par le 이와 별도로 이란 의회에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장악력을 더욱 강화해 안보 무기로 삼겠다는 구상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밤사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서안의 예리코 등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는 이란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연료 탱크를 타격해 화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시설을 공습해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국이 휴전과 함께 이란에 제시한 걸로 알려진 협상안은 전쟁 직전에 결렬됐던 제네바 회담의 조건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결국에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국을 겪고도 한 달 전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이라는 전향적인 카드를 내밀며 파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전량 국외 반출이라는 뭐 아니면 도식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사흘 뒤 시작된 전격 공습으로 중동은 불바다가 됐고 전 세계는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전쟁 끝에 미국이 다시 보낸 15개 요구사항은 당시 제네바에서 걷어찼던 협상 테이블의 연장선입니다. We want no enrichment, but we also want the enriched uranium. If this happens, it's a great start for Iran to build itself back.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전쟁 공포를 틈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이란으로선 급할 게 없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기다리며 새 지도자의 정당성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صمود إيران حتى اليوم النهاردة بداية الأسبوع الرابع صمود إيران استهداف بصواريخ من الجيل الجديد القواعد العسكرية الأمريكية.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하고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폭등하는 유가와 민심 이반 속에 어떻게든 전쟁을 끝냈다는 성과가 절실해진 겁니다.
전쟁 목표가 달라 독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협상에서 배제할 만큼 급합니다. We have a number of people doing it, and the other side, I can tell you, they'd like to make a deal. And who wouldn't if you were there? 전쟁 한 달 만에 미국이 마주한 건 개전 직전 스스로 거부했던 협상안의 재판입니다. 장기전의 주도권은 내부 권력 승계를 마친 이란이 쥐었습니다. 지지율 폭락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종전을 위한 전략적 수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차량 오부제 등 절감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는 전격적인 시행에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으로 출근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입구에는 오부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평소와 달리 안내 요원이 일일이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순조로운 듯하던 출근길, 끝자리가 8인 차량이 진입하다 제지당하고 결국 차를 돌려 나갑니다. 차량 오부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자세한 걸 몰라가 언제부터 하는지 뭐.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오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이브리드 차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대상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라 전에는 들었었는데 오늘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 안 되는 거냐?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조명은 물론 모니터 전원까지 일제히 꺼집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이나 컴퓨터 전원 차단 등 작은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선제적으로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차량 오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오부제 시행에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청사 밖에 차를 대는 이른바 꼼수 주차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관차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영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전기 사용은 줄이자면서 전기차는 오부제 대상에서 뺀 점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원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쓰레기 봉투 품귀 우려가 나오자 서울시가 수급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종량제 봉투는 4개월 정도 여유분이 확보된 상태라며 이는 평소 재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재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상 동향이 보이면 즉시 봉투 수급을 제한하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체 누리집에는 현재 주문량 급등과 일부 상품 수급 문제로 재고 관리와 출고 안정화를 위해 주문 접수 시간을 제한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가능성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5,740선까지 치솟으며 강세였지만 종전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뒤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늘 전장보다 2.3% 오른 5,680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는 매서웠습니다. 단숨에 3% 넘게 올라 5,700선을 회복했는데 장중에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결국 1.59% 오른 5,6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관이 2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올랐는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직전 미국이 한 달 동안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수부대 병력의 중동 배치를 명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중 지수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 오른 1159.5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땠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2원 내린 1,493원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오후부터 낙폭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4.5원 오른 1,49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석유, 가스와 관련한 큰 선물을 받았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가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곧이어 이란 외무부에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선을 긋는 발언도 나오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국이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서 지상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도 쏙쏙 드러나면서 다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이란 움직임에 국제유가가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 속에서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비상경제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홍성기 기자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사이드카 발동이 다반사가 됐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름값 역시 최고 가격제로 눌러놓기는 했지만 고공행진 중이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LNG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에너지 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 정부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 역시 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금융과 에너지, 민생복지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통해 각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은 어제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 명과 그 가족입니다. 임직원 1명과 가족당 받은 선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제시한 지 25년 만에 출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KF-21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영공을 수호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서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동안 휴전하고 그 사이에 종전 협상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공수부대가 중동에 추가로 파병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측 불허의 중동 상황,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한 달간 휴전하고 15개 항목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주한 이란 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라고 했거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에서 좀 물러나서 5일간 에너지 공격을 좀 산업 시대에 대한 공격을 좀 유예하고 그다음에 미사공격 유예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부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협상 국면을 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니셔티브를 주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란 측이 미국에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거의 협상이 미국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이제 반발하면서 가짜 뉴스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걸 보면 그래도 직접적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단의 대면은 없었지만 제3자 중개국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다면 가능하다면 이제 협상 국면이 좀 본격화 되면서 이제 휴전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이제 협상 국면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대강 대치가 좀 누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출구를 모색하는 이러한 형국이 진행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걸 좀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핵 관련된 건 아니고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거고 굉장히 큰 금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산유국이고 가장 부유한 국가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핵이 아니고 석유와 가스 관련되고 금액이 크다. 이렇다면은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석유 수출, 이란 수출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어떠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필요하면 협상이 잘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개방할 용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제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큰 선물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장하는 걸 좋아하고 블러핑 잘하긴 하지만 지금 협상 당사자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국 측은 협상 대표단이 윤곽이 나왔잖아요. 쿠슈너 사위라든지 위트코 중공 특사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여기에다가 JD 벤스 부통령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JD 벤스 부통령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 측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요거는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란 쪽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력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대면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보다 더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이란 측 인사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좀 진전되기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인물 가운데는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유대계 부동산업자 가문에서 태어난 쿠슈너는 2009년 이방카와 결혼해서 이른바 트럼프 패밀리에 합류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선임 고문에 임명돼 정계로 진출했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았지만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직전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담당했던 것도 바로 쿠슈너였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책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쿠슈너의 진짜 직업은 사모펀드 운영사 CEO입니다. 백악관에 나온 직후에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운용사를 만들었는데 주요 고객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같은 걸프 국가들입니다. 미 의회는 쿠슈너가 중동 지역에서 외교 협상을 이끌며 현지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이 사위 쿠슈너보다 벤스 부통령을 선호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사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에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인 CEO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워싱턴 문법과는 다르죠. 바텀업을 통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꼼꼼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부분을 마지막에 대통령이 낙점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그 측근들 그러니까 뭐 제레드 쿠슈너라든지 마크 루비오,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그다음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뭐 이 정도의 어떤 이너서클들이 그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너서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패밀리,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레드 쿠슈너 사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중동 문제를 다루는 어떤 외교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워싱턴 정가,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런 혐오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국무부라든지 국방부 관료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저 전문 외교관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개인적인 연이 있는 그러한 측근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쿠슈너 이제 사위가 활용되는 거고 일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베이커 선임 고문을 했고 중동 문제, 외교 문제 잘한다 그러면서 중동 문제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자기가 유명한 책을 하나 읽고 그거를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어쨌든 대통령한테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국들도 어떤 그 신경 쓰고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작년 그 12일 전쟁이라든지 올해 결렬된 핵협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다 이제 쿠슈너가 관여를 했는데 다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가 세력,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그 선호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좀 선호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전쟁이 진행될 때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자기 진영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전쟁이 그 본격화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마가 진영의 지지를 고려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란 측도 그런 부분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협상을 결렬시켰던 쿠슈너라든지 위트코프 중동 특사보다는 새로운 인물인 제이디 벤스를 선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란이랑 국경을 맞닿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번 전쟁에 좀 중재역을 좀 자처하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있을 협상 장소로 그 이슬람아바드도 파키스탄 수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어디 있습니까? 일단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려면 그 교전국
교정국들과 관계가 좀 원만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정국들이 내세우는 조건에 충족하는 그러한 국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 그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이란과 그 파키스탄은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굉장히 친분이 돈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그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좀 떨쳐가지고 뭔가 그 영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 측이 내세우는 어떤 그 중재국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가 없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키스탄에는 미군 기지가 없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도 좋고 그런 조건들이 맞으니까 이제 그 파키스탄이 부각된 것 같은데요. 파키스탄과 더불어서 뭐 그 이집트라든지 투르키예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카타르든지 중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파키스탄이 낙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이란, 남의 나라 전쟁의 중재국으로 자처한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아프간에 공습을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그 지역 분쟁, 오래된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그 파키스탄 정부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영내에 워낙 큰 전쟁이 터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좀 뒤로 하고 큰 문제에 이제 그 가담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잘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또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적 문제는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말이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게 대화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그 중동으로 파견되는 미군 수가 늘고 있어요. 어떤 속내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플랜 A. 이제 그 미군 그 공수부대나 해병대가 지역에 와서 한 수천 명이 이제 그 어떤 그 하르그 섬이라든지 그 전략 요충지를 점령해서 뭔가 협상의 교두보를 만드는 건 플랜 B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랜 A에 중점을 두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플랜 B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플랜 A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랜 B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천 명의 미국의 지상군, 그 특수부대가 어떤 그 영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란에게도 이란이 아무리 육군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상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유의한 기간이 이러한 특수 병력들이 영내에 결집하는 그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 측으로 하여금 5일 내내 어떠한 결정이라도 해놔야 된다.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플랜 A 그리고 공수부대 승인이라는 플랜 B,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국면에서 이란이 협상에 과연 나설 수가 있겠느냐. 대면 협상장 나왔다가 지도부 암살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대안이 없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이란도 선전을 하고 이제 그 생각보다 저항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들과 이런 영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나 수만 명에 이르는 이란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그 군사 시설이든 거점 시설이 다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보면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생존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날지라도 그 이유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 협상에 나올 때 이러한 위험들이 있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미국이 이러한 우려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란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가를 어떤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볼수록 이게 뭐 압박을 통한 어떤 협상인지 아니면 협박에 가까운지 이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라 이렇게 부추겨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빈살만이 누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5년생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 최고의 실세로 불립니다. 2017년 왕위 계승을 본격화하면서 권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과 해외 가수 콘서트 허용 등 파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갑부기도 합니다. 자산이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985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을 모두 쥔 빈살만의 별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7년 만에 백악관을 다시 찾은 이 빈살만 왕세자를 성대하게 맞았습니다. 의장대 도열과 군악대 연주, 전투기 비행 등 이 국빈 방문에 버금가는 초특급 환대를 한 건데요. 당시에 빈살만 왕세자가 배우로 의심받던 이 언론인 카쇼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He's done a phenomenal job. You're mentioning somebody that was extremely controversial. A lot of people didn't like that gentleman that you're talking about. Whether you like him or didn't like him, things happen. But he knew nothing about it, and we can leave it at that. You don't have to embarrass our guest by asking a question like that. 네, 이 빈살만이 실제로 종전을 반대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뭐 진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언론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이 영내에서 무력화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동의 그 세력적인 역학을 보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해가지고 세 개의 주요 축이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라는 다른 국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의 맹주인 사우디와 이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국가의 덩치라든지 역량을 이런 거 봤을 때 이란은 상존하는 오래된 안보적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갈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란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가 인구당 1억에 가깝고 사람 역량이라든지 인재들의 역량이라든지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우디가 이란의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고 그것을 갖다가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안보적인 위안을 받고 어떤 어슈어런스 보장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영향력이 무력화돼서 사우디가 어느 정도 이란의 안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란이 무력화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에서 이란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면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무너졌을 때 그 힘의 공백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거기에 사우디가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도 상존하는 안보 위협인 이란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사우디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하면서 이란을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부추기는 것도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종전은 실수다, 전쟁 계속해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어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묵묵부답을 좀 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자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처음에 전쟁을 하는 것도 지도부를 폭살시킬 수 있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 있다라는 네타냐후의 브리핑을 듣고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전쟁이 예상과는 다르게 오래 지속되고 어떤 그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휘청이면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우디까지 전쟁을 계속해서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다면 불편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의 관계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국면을 잘 끌고 가서 휴전을 오래 좀 지속하면서 이제 그 전쟁의 또 수위를 좀 낮추고 자연스럽게 협상 국면을 끌고 가 싶은 그러한 그 의도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동 전쟁 계속 확산하면 사우디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우디라든지 주변에 그 카타르라든지 여타 그 주요국들이 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가들 같은 경우도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역 강국이 참전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그 전쟁이 확전이 되겠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올 피해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큰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참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미국이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라든지 주요국들의 어떤 그 에너지 시설, 근간 시설, 그다음 민간 시설까지 계속 피해를 본다면 그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러한 시점은 미국이 이 협상에서 결렬돼서 지상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최악수를 들 때 함께 결합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중동 정세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그런 그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휴전으로 갈지 확전으로 갈지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국제 마약 왕 박왕렬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국내로 이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박왕렬은 박왕렬을 상대로 경찰은 즉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모자를 둘러쓴 국제 마약왕 박왕렬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됩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반성은커녕 되려 취재진을 향해 발끈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그만하시고.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왕렬은 곧바로 2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필리핀에서 복역 중에도 SNS 닉네임 전세계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마약 반입 경로와 유통망, 자금 전달과 세탁, 공범 여부 등 박왕렬이 가담한 범행의 전모를 샅샅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 앞서 박왕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고 수감 중에도 호화 생활을 하며 외부 조직과도 긴밀히 접촉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왕렬은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필리핀에서 추가 복역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 씨의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임시 인도가 성사된 배경에는 법무부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긴밀한 국제 공조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캄보디아에서 스캔 범죄를 벌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복역하며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렬 역시 국내로 임시 인도됐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잇따라 국내로 송환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구성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 씨에 대한 임시 인도 청구 직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했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한 달 만에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필리핀 법무부, 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과거 박 씨가 탈옥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과 호송 경로와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호송팀에는 검경은 물론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기동순찰팀 호송관 등이 포함됐고 큰 사고 없이 박 씨를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박 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대포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 인질로 잡힌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 학생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인 피해 학생에게 대포 통장을 주고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출국시킨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익금이 사라지자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 학생을 고문하다가 살해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승객과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버스에서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6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은 식당 옆에 있던 외부 창고에서 첫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사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끝났지만 아직 시신 일부를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원들이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전 사진을 찍고 사다리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식에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지금 현장 확인 중이라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식반원들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생산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무너져 내부 진입이 어렵다 보니 구조과 같은 본관동 설비를 대조하며 화재 원인이 될 만한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14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지만 유족품으로 온전히 돌아간 이는 12명뿐입니다. 화재 당시 시신 훼손이 워낙 심했던 탓에 나머지 2명은 아직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장례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2명의 시신이 있으니까 쉽게 해서 둘 중에 한 명을 찾았으면 한 명은 남은 사람이 누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장례도 치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에 대해 국가수 본원에 DNA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작업 일지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도 봄 햇살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한낮에 춘천이 21.7도, 서울 19.7도, 광주 19도 등 기온이 무척 크게 올랐는데요. 무려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